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현재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6월 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과 업소의 운영 제한 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댄스 학원과 콜라텍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접객원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외국인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흥업소는 CCTV가 없고 QR코드와 명부 작성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또 남구의 한 종교시설 사무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산 등 비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했지만 울산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오는 24일까지였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24일 0시부터 6월 6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완화됩니다. 한편 울산시는 유흥시설과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종사자들의 경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주마다 1회 이상 PCR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어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4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고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열악한 공공의료 기반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예타 면제를 위해 시도협의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울산의료원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장생포 복지문화센터에서 고래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과 관련해 고래고기 식당 상인들과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고래고기 식당들이 입게 될 피해와 관련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식당 상인들은 관련법이 추진되면 전통 고래 음식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고 주변 식당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래 사체의 판매와 유통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내년부터 참돌고래와 밍크고래 등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을 첨단 기술과 제품 투자 기업, 그리고 핵심 전략 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해서 차별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울산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남은 관련 법안 3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 회원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는 2014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132개 국가에 50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와 대구 경북, 인천과 광양만에 이어 국내에서 5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21일에 온라인으로 열리는 연례회의에 참가해 울산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제자유구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힘내라 울산 산업제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프로젝트는 5개 전략과제와 33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울산시는 1,7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상생 전략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결을 위해 위기 대응 지역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화상회의실 지원과 한국조선해양 온라인 무역 전시회 등을 추진합니다. 또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신기술 창업 활성화 민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산업별 기술 내수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서 고밀도 에너지 산업 응용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울주군 한 농장에 나타난 반달가슴곰은 인근 농장에서 사육되는 곰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육 농장 자체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농장은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밝혀졌는데요. 최근까지도 불법 훼손을 계속해오다가 또다시 울주군에 적발됐습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인근 농가에 나타난 반달가슴곰. 곰 출현 3시간여 만에 곰의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인근에서 A 농장을 운영하는 B씨. B씨가 운영하는 농장은 사육시설 등록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 시설입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사육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상황이거든요. 고발 조치와 벌금까지 부과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도상 같은 건으로 고발과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일단 그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상태라서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내부적으로도 좀 더 지금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는 있는데 B씨의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장 일대 산림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받았지만 B씨의 산림 훼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현장 조사에서 추가 산림 훼손만 9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이 사유지여서 업주가 출입 거부 등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늑장 대응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가축 방역을 이유로 해가지고 차량 출입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차량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한 후 해가지고 방역 조치를 취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군은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건축법 등 위반 사항이 많아 관련 부서와 협동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이 같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 행위 근절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 행위 아니면은 또 더 강력한 관리 감독 체계가 또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기부하는 겉모습과는 달리 산림 훼손과 불법 농장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B씨. 더 이상 불법 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미국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작 공장은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게 되며 총 투자 금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따라 합작사가 투자하는 6조 원,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 1, 2공장 3조 원 등 총 9조 원의 직간접 투자 외에도 향후 시장 확대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가 2031년까지 중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달 발표한 클락슨 리서치 포어캐스트 클럽에서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한국조선소가 주력하는 컨테이너선은 15,000TEU 이상 대형선을 중심으로 매년 250척에서 300척이 발주돼 지난해 105척 대비 최대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클락슨은 올해부터 코로나 충격에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물동량이 상승했으며 국제해사기구 규제로 노후 선박 교체가 늘어나 조선업 호황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이 현지에서 최고의 품질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체코 산업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2020 체코 국가품질상 시상식에서 현대차 체코 공장이 엑설런스 분야 산업 부문에서 체코 현지 기업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체코 국가품질상은 기업의 규모와 활동 성격 등에 따라 4개 분야로 나눠 품질 경영과 관련된 제반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코 최고 권위의 품질 평가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된 울주군의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울주군의회는 어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성우 예결특위 위원장의 수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까지 진행됐지만 김시욱 의원이 제의한 재심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이 요구안에서 집행부 의견 청취 없이 군비 증액분을 삭감하는 등 심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음 회기에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구청과 현대중공업이 동구 서부동 명덕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덕주차장은 현대중공업 소유로 이번 협약에 따라 주차장 187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음 달부터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명덕 지역 만성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집밟고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진 만큼 CCTV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시기에도 밝혀내지 못한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밥을 먹지 않는다며 원아를 짓밟고 짐짝처럼 내던진 어린이집 교사. 검찰은 보육교사 한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28번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밥을 잘 먹지 못하던 한 원아에겐 식판째로 음식을 우겨넣고 짓밟는 등 102번의 학대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멱살을 잡는 등의 학대가 발견된 데다 이후에는 아이를 짓밟는 등 심각한 육체적 학대가 이어진 만큼 CCTV 자료가 없는 7월과 8월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원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방임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5년을, 한 씨의 어머니이자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던 이들은 재판 이후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구형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사실상 최고 구형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해 부모들은 검찰의 결정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법원의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사님도 그렇게 구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형한 만큼이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법원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공동폭행하고 협박과 상해, 강제추행한 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양백성 판사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B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F씨를 교실과 기숙사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과 괴롭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 A는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가 윤리 영축사지 복원과 정비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안수일 실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과 함께 윤리 영축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복원계획을 세우겠다며 영축사지가 울산 불교 문화의 산실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폐사된 절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건물과 회랑, 탑과 각종 부재 등의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 절의 공간을 구성하는 학술 고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을 찾는 겨울 철새들의 종과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겨울철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90종의 14만 3,500여 개체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0종 8,400여 개체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인 먹황새가 회야호에서 관측됐고 김해를 중심으로 보이던 독수리 무리가 태화강과 사연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맹금류인 황조롱이와 말똥가리 등도 해마다 태화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태환 중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인 권역별 도서관 신설과 유지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우정도서관을 개관한 데 이어 현재 학성도서관과 산전 만화도서관, 남해도서관 등 권역별 작은 도서관 3곳을 비롯해 지역 대표 도서관인 중부도서관의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부도서관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성과 우정도서관, 산전 만화도서관은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북구청이 강동동 바다도서관의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부지 경사지형을 활용해 강동 바다 조망을 최대한 살리고 육아지원과 문화관광으로서의 효율성을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북구 바다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이 없는 산하동 일원에 39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